지혜로운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되어 제일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유언을 이유로 들어 반대파를 제거한 것이었습니다. 유력한 왕위 계승자였던 형 아도니아는 사람을 보내 쳐서 죽였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파면하여 쫓아냈고, 아버지 다윗과 함께 적들과 싸웠던 대장군 요압도 사람을 보내 쳐서 죽였습니다. 기원전 10세기경에 어느 여름날 밤,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하를 보내 여인의 정체를 알아보도록 시켰습니다. 남자는 그 여인이 자신의 엘리트 부대에 속한 정예병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의 남편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격렬한 곳에 배치시킨 다음 그 남자만 빼고 군대를 철수시키도록 해 그가 적에게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왕은 히브리인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웠고 최초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 성지로 만든 인물이자 다윗과 골리앗 신화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원래 히브리인이 살던 곳은 수메르의 여러 도시 국가 중 우르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브라함을 따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정착해 살던 히브리인들은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이주했는데 처음엔 잘 지냈지만 그 수가 늘어나자 이집트로부터 탄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히브리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맨 끝에 가나안에 정착했지만 그 사이 가나안에는 그리스의 크레타 섬에서 온 필리스틴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필리스틴인들은 철기를 만드는 기술과 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 체제를 갖춘 무시무시한 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철기를 만드는 기술도 없었고 왕 중심의 일사불란한 정치 체제도 없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오직 10만이 인간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부족 연합 형태의 느슨한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히브리인들은 필리스틴인들에게 밀렸고 삼손과 같은 괴력을 소유한 지도자가 나와도 그들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이에 히브리인들은 왕을 원하게 되었고 마지막 예언자 사무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히브리인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울은 필리스틴인들과 열심히 싸웠는데 그러다 전쟁 중 사망합니다. 그러자 필리스틴에 있던 다윗이 이스라엘로 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원래 히브리인으로 사울의 신하로 있으면서 필리스틴과 전쟁을 하면서 전공을 세운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기가 올라가자 다윗을 경계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여서 도망쳤고 도망치는 와중에도 자기 군대를 만들어 필리스틴 왕으로부터 성을 받고 필리스틴의 수하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자신을 받아주었던 필리스틴인들에게 칼을 겨누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필리스틴에게 당하곤 했지만 다윗 지하에서 달라졌습니다. 다윗은 필리스틴인들을 좁고 긴 해안 지역에 가두는 데 성공합니다. 예루살렘도 정복해 다윗성을 짓고 하렘도 만들었습니다. 그의 치세 기간에 이스라엘은 주위의 암몬, 모압 에돔, 아람 소바, 아람 다메섹에까지 권위가 미칩니다. 비록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같은 강국의 국력이 쇠한 시기였다고는 해도 대단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의 수많은 여인 중 하나였고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마마마? 어서 서두르거라. 빨리 성을 빠져나가야 한다. 왜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어. 적들은 이미 아바마마께서 물리친 게 아니었나요?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왕위 계승자로 삼았는데 압살롬은 더 빨리 왕이 되고 싶어서 헤브론에서 군대를 이끌고 와 다윗성으로 진군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갔고 압살롬이 다윗성을 점령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곧 반란을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압살롬은 사망합니다. 유력한 왕위 계승자가 죽은 뒤 솔로몬과 아도니아 왕자는 왕위를 놓고 경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도니아 왕자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밧세바가 제사장 나딘과 함께 다윗을 만난 뒤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분들의 추측에 따르면
아도니아는 구세력, 솔로몬은 신세력을 대표하는 정치 다툼을 벌였고 결국 신세력인 솔로몬 측이 승리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둔 국토와 군대를 토대로 이스라엘을 순식간에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대의 왕들이 부를 늘리는 방법은 주로 정복을 하고 그곳에서 세금, 조공, 광물 같은 자원을 탈취하고 노예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무역과 화합을 통한 수익을 꾀했고 이를 위해 여러 나라의 공주와 혼인하였습니다. 솔로몬은 혼인으로 맺은 외교 관계를 토대로 무역 사업을 펼쳤습니다. 솔로몬은 티레의 왕 히람과 함께 해양 항로를 개척해 금, 은, 희귀한 동물, 백단양, 상아 등의 고가품을 유통시키고 마진을 남겼습니다. 무기또와 같은 무역 거점 도시는 높은 성문, 성벽, 마구간을 갖추어 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전쟁이 아닌 무역을 추구한 까닭은 그가 평화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신리를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무기 공급자로도 활약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우선 소아시아의 길리기아로부터 말을 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을 이집트에서 이집트 전차와 교환합니다. 그리고 이집트 전차를 신히타이트 등 북쪽 왕국에게 팝니다. 이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도 얻지 못했던 전차를 그것도 1400대나 거느리게 되었고 상비군도 1만 2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강함은 먼 이웃나라까지 퍼졌고 시바에서 직접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오기에 이릅니다. 솔로몬은 여왕을 환대하며 여왕의 질문에 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시바 여왕은 금 4112kg과 보석과 향로를 솔로몬 왕에게 선물했습니다. 시바 여왕이 가지고 온 향로는 유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불을 붙이면 고귀하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서 주로 왕궁과 신전에 올려놓고 피웠다고 합니다. 이 유향의 원산지가 시바 왕국이었고 이 유향은 왕국의 중요한 수출 품목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솔로몬은 무역뿐 아니라 쇠로 쟁기를 만드는 등 생산 도구를 개량하여 농업 생산량도 늘렸고 통행료도 받고 소금 광산을 통해 비싼 소금도 수출하고 노예에게 부역을 강제해서 날로 부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시바의 여왕이 무엇을 바라고 접근했는지 지금은 이제 정확히 알 수 없고 여러 정황을 통해 추정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여왕이 무역로를 빌리거나 군대를 이용하여 보호해달라거나 국익에 관한 협상, FTA 같은 관세 협정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추정합니다. 성서에는 솔로몬 왕이 시바 여왕이 소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었다고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수메르의 창조설화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딜문이 나옵니다. 전설로 여겨졌던 딜문은 오늘날 바레인 지역으로 추정되는데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던 까닭은 땅이 다른 곳보다 기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부터 존재한 것으로 보이는 딜문은 오늘날의 오만에서 생산된 구리를 거래하는 등 교역의 요충지였고 5000여 명의 대규모 인구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부터 실어온 곡물을 활용해 살아갔습니다. 솔로몬 역시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 위치를 활용해 이스라엘이 교역의 요충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건이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생각보다 부가가치가 큽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이 유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솔로몬, 시바 여왕도 그 중 하나였고 솔로몬에 이르러 나라 없이 떠돌던 히브리인들은 부유한 국가를 갖게 되었습니다.